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 도시철도 노조가 20일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인상하고 부족한 인력 지원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건데요. 김포 골드라인은 정해진 운영비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서 노조 요구를 전혀 수용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통 1년 만에 또다시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김포 도시철도. 되풀이되는 파업 해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이재선 김포 도시철도 노조 지부장 그리고 정진욱 뉴스원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개통 때도 이 안전 문제를 두고 진통이 있었는데 개통 1년여 만에 또다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왜 이 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40명이 퇴사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개통한 지 1년 지난 시점에 현재까지는 이제 94명이 퇴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부터 제기됐던 안전 문제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또 임금 자체도 사실은 이제 동족 업계에 비해서 가장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직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전문 인력이 계속 빠지니까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 도시철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 저희는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퇴사한 인력만 94명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지금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이신 건데 특히 지난번 파업을 예고했을 당시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이 2016년 그 구의역 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이 구의역 참사는 정말 끔찍하고 또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기억 속에 있는데 이 참사 언급한 이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구의역 참사 당시에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서울교통공사,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의 퇴직자, 그다음에 하청업체, 그다음에 하청업체의 자체 노동자로 이어지는 이제 인력 구조가 사실은 문제였는데 네. 저희 김포 골드라인을 보면 이제 모회사를 서울교통공사로 가지고 있고 하청에서 자회사라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구조 자체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도 사실은 스크린도 업무를 과도한 업무를 2인 1조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하다가 혼자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 당시에는 안전 업무인 스크린도어만 유지 관리를 외주로 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스크린도어뿐만이 아니라 차량 정비나 통신, 전기, 기계 등의 유지 관리 업무까지 외주화 시킨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스크린 도어 딱 하나였는데 저희는 만약에 기계로 입사를 해도 기계 유지 관리는 물론 이거니와 전기도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화장실 변기 뚫는 것까지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 다역을 시키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없는 분야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사업장보다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원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그만큼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과거 안타까운 그 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아주 똑같은 구조다라는 설명이신 건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그 노조 측의 요구 사항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 뭡니까? 저희가 일단 이번에 임금 인상안을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금 임금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사실 사원들 입장에서는 진급을 한다고 해도 급여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원에서 대리를 진급한다고 해도 한 10만 원뿐이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회사를 오래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진급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는 직급별로 정해진 티오가 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진급한다 그런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 계속 사람이 바뀌고 또 전문 인력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또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금 부분은 이제 그렇고 인력 충원에 있어서도 요구하는 바가 있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지 관리하는 기술처 직원들 같은 경우에 많은 조가 4명이고 제일 적은 조는 또 2명인 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야간에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지정 휴무 일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4명인 조 같은 경우는 3명이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2명인 조 같은 경우는 1명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업무를 못 하니까 네. 뭐 대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날의 유지 관리는 못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사실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전 구간이 이제 지하로 건설이 되어 있고 또 역사마다 1인 근무예요. 전일 1인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게 되면은 이제 저기가 그 시민도 대피를 시켜야 되고 또 초기 화재 진압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관공서에 이제 연락도 하고 주고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걸 혼자 할 수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거기다가 이제 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역사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이제 여직원 분들도 계세요. 네. 심야 시간에도 혼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네. 되겠지만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대처가 안 되죠. 또 회사는 이제 호루라기를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불어도 달려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네요. 예,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노조 측의 요구사항, 임금과 인력 충원 관련된 문제 좀 짚어봤는데 김포 골드라인에 관련된 그 입장이 궁금해요. 특히 이 안전설비 확충이나 인력 충원은 그야말로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도시 서울교통사 그러니까 골드라인 측에서는 어쨌든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일단은 노조에서는 서울교통사에다가 이제 1km당 운영 인력이 56명이고 당사는 9.7명이라고 발표했는데 네. 서울교통사는 유인 노후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유지 보수를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골드라인, 그러니까 김포 도시철도는 최신 기술로 건설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전설 단계, 운영 단계 동안 김포 골드라인 철도 시스템에 대해서도 안정화를 이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인 자율주행 경전철 사례를 방기자는 기존 조직들의 수쟁 도구가 되고 있다. 그렇게 입장을 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노조원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이 회사를 갖고 애착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전체 농자의 40%짜리 비정규직 중에 약 90%가 61세 이상의 서울교통공사 출신의 정년 퇴직자인데 네. 이 사람들이 정규직 6급 사업, 그러니까 김포 도시철도의 6급 사업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보면 누가 이 회사에다 애착심을 갖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문제는 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 부분 좀 더 짚어볼게요. 모 회사인 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임금 절반 수준을 받고 있다. 노조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 김포 골드라인 어떤 입장입니까? 어쨌든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도시철도 도시 지부에서 직급별 2에서 8% 임금 인상, 그리고 신규 수당 신설 및 수당 인상은 어쨌든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에 대한 운영비 증액 요구함에 따라서 노조가 요청 사항을 수용할 경우 김포 골드라인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고요. 노조는 당사 임금 체계를 중량 전철인 철도공사와 서울지하철 등과 비교하고 있지만 여타 다른 경전철과 비교하면 당사의 임금 체계가 대략 중간 정도인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네.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작년에 노사가 서로 합의를 통해 사회금 200% 지급했고 추가 요구 사항이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여력이 없다. 결국에는 이것을 다시 수용하려면은 김포시와 재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예 계약 전체를 뒤집어 다시 엎어야 하자는 된다, 거죠. 네. 이런 이야기군요. 자, 인력 관련해서 이 노조 측의 요구 사항을 보면 지나치게 많은 서울교통공사 출신 비정규직 관리직 문제도 해결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출신이라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예, 경험이 많은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전체가 다 경험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눈으로도 업무 시간에 다른 걸 하시는 걸 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서울교통공사 재직했을 때 마음가짐이랑 김포 골드라인에 재직할 때 마음가짐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포 골드라인은 제2의 직장이고, 그리고 이제 만 65세가 돼서 연금 받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업무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뭐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최신 시설인데 그러면은 이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교통공사는 노후된 시설이고 그분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을 못 하시죠. 네.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그 업무직 선배님들이 일하는 시간에 비번일 때 가서 가르쳐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그 업무직 선배들만 좀 정규직으로 젊은 친구들로 바뀌어도 인력 충원에 효과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이 도시철도는 김포 시민에게 정말 중요한 교통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고 또 도시철도 측은 운영비 계약에 따라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그 개통 전부터 예고가 된 상황이라고요. 일단 맞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서울시와 시의회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승인해준 것부터가 먼저 문제가 시작됐고요. 일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탁받은 사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일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김포 도시철도의 운영은 누가 보라도 사업 일부가 아닌 모든 업무를 위탁한 것임에도 이제 강행이 됐다는 점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이거를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포시는 경찰차 1년 운영비의 조기 조사하기 위해 연구용을 좀 미리 했었습니다. 그때 2010년 2월 19일 김포시의 도시환경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보면 연간 230억 원이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의 용역 결과였는데 하지만 현재 책정한 연간 운영비는 170억 수준으로 약 60억 원이 주는 숙제입니다. 올해는 김포시가 도시철도에다가 178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태죠. 네. 그리고 또 도시공사, 그러니까 교통공사가 최저 입찰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부대사업 기대 수요를 좀 부풀렸다는 좀 말도 있거든요. 어쨌든 서울교통공사 개통 후 5년간 부대사업으로 94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제안해서 운영비의 94억 원을 차감해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94억이 또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운영상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무리한 계약을 추진하지 않았냐, 그런 것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모 회사인 서울교통공사에서도 대책을 좀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요구하고 있는 것도 서울교통공사가 이제 계약 당시에 제안서상에 누락된 부분, 그 다음에 좀 부풀리게 그 산정한 이제 부대 사업비, 그 다음에 인력 충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교통공사는 이제 김포 골드라인 때 지휘 승계를 했으니 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서울교통공사 정관에 보면 이제 자회사에 대해서 경영권, 감사권,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인 이제 경영을 다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는 거나 다름이 없고, 교통공사에서 지시에 의해서 저희 대표이사나 뭐 운영도 다 이루어지는데, 뭐 경영을 하면서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겠다. 이 자세가 좀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 또다시 김포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도 과거처럼 자신들이 해결하기보다는 결국은 김포시가 나서서 중재하도록 좀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애초 계약 운영 책임은 서울교통공사에 있는데 김포시가 좀 법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일단 파업이 만약에 장기화되거나 시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판단되면 이제 행정적인 이제 조치를 강구할 수는 있는데요. 네. 이걸 문제는 계량화하는 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과연 이거를 계량화한다고 해도 서울교통공사, 그러니까 골드라인 쪽에서도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상당히 긴 문제입니다. 이 시 입장에서도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그러니까 19일이죠. 오늘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 그러니까 사측과 노조 측이 이제 대화를 협상을 한 번 더 한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되겠고요. 근데 시에서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수 유지 사업 기간이다 보니까 뭐 시민들이 불편은 없을 거라 예상은 되지만 네. 결국 이 문제가 장기화가 된다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어쨌든 제약을 했었 입장이고 이제 1년이 이제 만 4년이 남은 시점에서 기간이 좀 많이 남게 남았어요. 다시 공영화 돌리기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시민들의 어떤 볼모로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빨리 해결이 되게 됐지만 지금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좀 조율을 지금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시에서 김포시에도 마땅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솔직히 없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계약이 24년까지예요. 2024년까지인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4년 동안
지금과 같은 이런 노사 갈등이 또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풀어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것처럼 원계약자인 서울교통공사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면담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거를 다 서울교통공사 책임져라는 게 아니라 도의적으로 뭐 국내 최대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응당 책임지고 네. 또 김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만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운영을 위탁하지 말고 김포시가 시설공단을 통해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될지 시가 그럴 여력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저희 김포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타 경전철에 비해서 운수 수입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네. 예. 많이 나는 편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궤도 사업장들이 이제 연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65세 이상의 이제 무임 승차에 대해서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궤도 사업장들이 다 지금 전체적으로 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65세 이상의 무임 승차를 운용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좀 나라에서 무임 승차에 대해서 좀 보존을 해준다면 김포시가 직접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가 뭐 어떤 시설공단을 통해서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접 관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논의되는 바가 있습니까, 기자님? 네, 일단 정하영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시민의 어쨌든 발휘될 수 있는 이 도시철도에 대해서 이제 공영화 부분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영화 전환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생된 조직진단 용역을 진짜 마무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이걸 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마무리했고요. 어쨌든 이 다단계 위탁 방식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모순 시세대내는 감사도 못하고 시가 돈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공기업에 대해서 또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또 고용 불안이 있잖아요. 어쨌든 네. 시민들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도시철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 불안을 겪는다면 그 시 입장에서는 시에 돈을 투입을 했을 때 불구하고 감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이런 부분은 차라리 공영화로 하는 게 낫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계약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지나갈 수 있는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아직 서울교통공사 그러니까 골드라인 쪽과 계약한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네.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물론 부분에 계약 대해서 기간은 좀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 지금부터 그런 긍정적인 논의들이 다져져야지 계약 종료 시점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TF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한 시장이 지시를 해서 TF 구성을 해서 어쨌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도 이재선 위원장님께서 지부장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올리면서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시에서도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 또한 그런 의지를 밝힌 바 네.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1년여 전에 이 파업을 예고했을 당시에는 직전에 극적인 타결이 있었습니다. 좀 극적으로 이야기가 타협이 잘 된 바 있는데 이 20일 파업에 관해서는 강행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이게 혹시 재고의 여지는 없는지 노조의 의지가 강력한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95%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파업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회사 교섭은 할 거예요. 네. 타결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뭐 타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죠. 예.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임금 인상 그리고 인력 충원에 관련된 부분인 건 거예요. 네. 노조의 요구 사항 마지막으로 좀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재정 사업으로 이제 건설된 도시철도 중에 이제 공사화 안 되어 있는 건 저희뿐이 없어요. 민간 이탁으로 되어 있는 곳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저희 김포 도시철도가 김포시의 대중교통 분담률 12.6%를 차지하는 핵심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김포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파업을 예고한 김포 도시철도 관련된 사항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